혹시 금융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오늘 우리는 한국 금융 시스템에 불고 있는 아주 큰 변화의 바람,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금융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를 위한 금융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자, 이 모든 이야기는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 신용 점수가 아주 약간 떨어졌을 뿐인데 갑자기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대출 이자가 2배, 3배로 껑충 뛰어오르는 상황. 혹시 직접 겪어보셨거나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금리 단층 현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신용도가 조금만 낮아져도 5, 6%대였던 금리가 갑자기 15% 이상으로 그냥 수직으로 치솟아 버립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절벽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순식간에 고금리라는 덫에 걸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갑자기 높아진 금리 장벽은 결국 사람들을 더 비싼 제2금융권 대출이나 심지어는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까지 밀어넣게 됩니다. 결국엔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지고 일할 의욕마저 꺾어버리는 그런 악순환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가 새로운 비전을 내놨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금융으로의 대전환인데요. 과연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핵심 개념은 바로 포용금융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 누구도 금융 시스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문턱을 낮춰서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고 혹시 한 번 시스템 밖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있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이 비전이 왜 중요한지는 이혁원 금융위원장의 이 비유를 들어보면 정말 와닿으실 거예요. 금융을 우리 몸의 혈액, 그러니까 생명줄에 비유한 건데요. 혈액이 온몸 구석구석 잘 돌아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 역시 경제의 모든 곳에 막힘없이 흘러야 건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딱 맞는 비유 아닌가요? 좋습니다. 비전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어떻게 현실로 만들겠다는 걸까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겠죠? 정부가 크게 3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요, 일단 금융의 문턱부터 낮춰서 고금리 부담을 확 줄여주고요. 둘째, 혹시나 살다가 넘어지더라도 신속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를 지원하고요. 마지막으로 셋째, 불법 사금융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튼튼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 바로 이 3가지가 핵심 전략입니다. 자, 이 첫 번째 전략, 문통 낮추기에서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금융사다리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정부 지원 대출을 성실하게 갚아 나가다 보면 더 좋은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말 그대로 신용을 차곡차곡 쌓아서 한 계단씩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죠. 이 사다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볼게요. 우선 정부가 보증하는 햇살론 같은 상품으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성실하게 갚아나가면 신용도가 조금씩 회복되겠죠? 그럼 그걸 발판 삼아서 다음 단계인 은행권의 징검다리론으로 건너가는 겁니다. 이렇게 더 낮은 금리, 더 높은 한도로 한 단계씩 올라서는 선순환 구도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인 거죠. 그런데 이 큰 변화가 정부 혼자 힘으로만 되는 건 아니겠죠. 아주 흥미로운 지점은 민간 금융권, 특히 주요 은행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보세요. 아이디어들이 정말 다양하고 재밌습니다. KB국민 같은 경우는 제2금융권 대출을 더 낮은 금리의 자사대출로 바꿔주고요. 신한은 배달앱 땡겨요 라이더분들의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또 하나는 햇살론 이자를 다시 돌려주고 우리은행은 아예 대출 금리의 7%라는 상한선을 뒀죠. NH농협도 농업인들을 위한 우대금리를 제공하고요.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이 포용금융에 힘을 보태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계획들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구체적인 숫자로 한번 그 효과를 체감해 보시죠. 먼저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규모부터 볼게요. 혜택 받는 사람이 2025년에 약 92만 명에서 불과 3년 뒤인 2028년에는 123만 명을 훌쩍 넘어서게 됩니다. 무려 30만 명이 넘는 분들이 추가로 금융 안전망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뜻이에요. 민간 쪽은 더 놀랍습니다. 대표 상품인 새희망 홀씨 공급 목표를 50%나 늘려서 2028년에는 연간 6조 원을 공급한다고 해요.
자, 여기서 절감되는 이자만 계산해봐도 연간 무려 4,8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죠. 여기에 더해서요, 정부가 지원하는 햇살론, 금리 인하 효과만 따져봐도 연간 1,081억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돈은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로 다시 돌아가서 삶을 위한 소중한 종잣돈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마 이게 가장 직접적으로 와닿는 혜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신용사면인데요. 면책 기록을 지워주는 이 조치로 최대 370만 명의 신용점수가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숫자가 바뀌는 걸 넘어서요. 누군가에겐 꽉 막혔던 대출의 길이 열리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꼭 필요했던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셈입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우리 금융 시스템이 이제 더 따뜻하고 모두를 끌어안는 방향으로 큰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발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이 될 이 금융 사다리. 이 사다리가 여러분의 삶에는 과연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